강원도가 1,600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최근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격학습과 긴급돌봄 연장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4.15 총선 공천 절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1,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처리 기간도 단축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행까지는 보름이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3월 들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50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장기전으로 갈지 정말 줄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강원도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반반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급에 도비가 1,200억 원이나 들어가고 대상자 30만 명을 어떻게 선정할지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기관 전체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시군과도 조율이 돼서 아주 엄정하게 대출 심사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도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앱과협업해 다음 달까지 숙박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33개 경제단체와 18개 시군 회원사와 상생 협력하여 모든 힘을 모아 강원 관광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에게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에 추진되는 추경 예산은 1,670억 원. 강원도의회 심사에 이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보니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들도 절박하다 보니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2살 최모 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마스크 100개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기 이전이라 손님들을 위해 마스크를 구해놓으려고 했지만 돈을 보내도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뒤늦게 사기 예방 사이트에 판매자 전화번호를 검색해보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을 입금을 하고 근데 한 이틀 지나 3일 지나도 이제 물건이 안 오니까 번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더 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사례가 4-5건 있다는 걸로 알아가지고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24살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이미 피해자 8명에게 가로챈 800여만 원을 모두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탕진한 이유였습니다. 춘천에서도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22살 B씨가 구속됐습니다. B씨는 소형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379명을 속여 2,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소형 마스크를 구하려던 주부들이었습니다.
당장 마스크가 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되게 급한 거예요. 싸게 나오니까 300장이면 주변 사람들이랑 다 나눠서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사기 피해 게시판에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마스크 사기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만든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하고 그다음에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계좌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를 조회해 보시면 이게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경찰은 소액 사기 피해더라도 신고가 돼야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 공천 절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선거 분위기는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권성중, 조일현, 장승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총선을 치렀던 3명의 예비 후보가 당 공천 절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본적인 공천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특정 후보의 공천을 강행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반드시 총선을 완주해 도민들의 화난 민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룰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넌스톱으로 원주갑에 찍어 누르면 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당에서 했으니까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에서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경선에서 제외된 박성규 전 영월 군수와 김덕만, 이충우 예비후보까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나 여야 정당 입장에서는 고유의 지지층을 가진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 후보들의 총선 완주냐 아니면 지지선언 혹은 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이번 선거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원주갑 박정아 예비후보는 KBS와 한국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무소속 권성중 예비후보를 제외시켜 고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한 거는 다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사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 공천 후폭풍에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까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선거판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져 산림당국이 산불 방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이 투입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 위로 무인 항공기 드론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며 카메라로 산림 곳곳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돼 대형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불 감시 활동에 드론이 투입된 겁니다. 이 산림 드론은 지상 500m 높이에서 반경 2km까지 비행하며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촬영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접근이 어려운 산불 현장이나 산림 재해 현장을 모니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확성기를 이용해 산불 조심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계도 활동도 벌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가보지 못한 곳도 신속하게 가볼 수 있고 또 그 취약 지역을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화탄을 쏴 초기 진화에 나설 수도 있고 구급 약품과 비상식량도 진화 대원에게 운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시단은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까지 산림 드론 29대를 투입해 산불 방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강릉과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에서는 도내에서는 일주일 만에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강릉 봉인병원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40대 여성 A씨가 오늘 오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15일 원주의 음식점을 방문한 뒤 강릉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에는 일주일 만에 30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가 오는 19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강화와 학습 공백에 따른 원격 학습, 긴급 돌봄 연장 등 부문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주 안에 일선학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후속 조치에 따른 학교별 대책이 세워지도록 준비해 4월 6일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진정 분위기에 따라 개학이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부문 임대료 80% 감면과 지방세와 수도요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밝혔습니다. 또 춘천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지역 상점 이용의 날을 주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조례가 제정되면 3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시로부터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중국 다롄시로부터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마스크 15,000장과 보호복 1,500벌, 의료용 고무장갑 10,000장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방역물품을 소외계층과 보건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중국 다롄시는 2003년 우호도시 협정을 맺었으며 직원들과 지식산업 관련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지원 조례안과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시행 촉구 건의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1,67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10일부터 20일까지 도정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회기를 단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가 폐특법 연장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효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 방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형평성을 언급하는 등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허영 후보가 공정 경선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두 후보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치러지는 국민참여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